네, 오늘 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전략에 대한 힌트 가득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인사드릴게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유독 강한 쪽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챗 GPT 열풍, 우리도 발 담근다. 네이버 쪽에서도 코멘트가 나왔고 오늘 알파벳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대기업들까지 막 뛰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인데 자 그래서 흐름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태성 이사님과 이 이야기 먼저 풀어가 볼게요.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움직임을 보면 기관이 정말 와 네이버 많이 삽니다. 이걸 저희 인공지능하고 엮어서 이에 따른 반응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다른 건지 지금 연결고리가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이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네이버를 제외하고 네.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AI, 챗 GPT라고 하는 테마로 엮이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좀 냈었죠. 사실은 저는 지난주에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지금 강한 모습을 이번 주 들어오면서 또 보이다 보니까 투심이 어떻게 변했냐면 밀릴 줄 알았는데 더 가네. 딱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도 그다지 안 좋네. 그럼 이쪽에 더 드라이브를 걸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투기적인 매수세가 조금은 더 집중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더욱 이 중요한 포인트는 네이버까지 이제 또 같이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테마적인 좀 모습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처럼 오늘처럼 오를 때는 이거 왜 올라요? 이거 사도 될까요? 정말 기분 좋은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현재 구간에서 수익권이 아니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조정이 나왔을 때가 저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사실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 어느 정도의 또 실적, 그런 것들이 나온 그러한 산업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도 완전히 다르죠. 이것도 이제 네이버가 이야기하는 이 챗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언어에 좀 맞는 이 좀 특성,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우리나라 언어에 조금 더 이제 부합한다라는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보다 또 상용화에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그래서 오늘 컨콜에서 나온 게 그럼 서치 GPT잖아요. 이게 좀 찾아봤더니 하이버 클로바랑 다른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또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연장선상에서 조금은 더 업데이트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로봇 AI, 챗 GPT가 지금 가장 큰 테마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사람과 인공지능의 자연스러운 소통과 자연스러운 대화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언어보다는 아무래도 북미권 혹은 유럽권이 좀 먼저 선두에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완해서 네이버가 우리나라 형식의 이제 어떠한 또 이 AI 이쪽으로 이제 결과물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조금 더 높게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 혹은 그 전에 움직였던 로봇주들은 일단은 테마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을 통해서 조금은 리스크 관리는 조금씩은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인공지능과 같은 신성장 동력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많고 관심도도 높은 지금 네. 이 시점이잖아요. 네이버와 같은 경우는 들고 계신 그러니까 지금 손실권이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 네. 기대감을 살짝은 가지고 이 모멘텀을 가지고 기대를 해도 되는 걸로 정리를 저희 마무리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 네이버는 네. 오늘 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가져가시는 게 지금은 훨씬 낫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더욱 긍정적인 뉴스가 또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바로 가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 신성장 동력 모멘텀으로 삼을 만한 사업부 구성들이 또 많잖아요. 웹툰 쪽도 그렇고 메타버스 쪽도 그렇고 이제 라인이라고 하는 메신저도 그렇고 광고 커머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보면서 저는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대신 2021년도에 굉장히 높은 고점을 찍고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가격대마다 좀 다르겠죠. 심리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25만 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만 올라오면 매수가 근처. 그런데 35만 원, 40만 원 가지고 계신 네. 분들은
사실 지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계좌가 많이 변함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더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차 의원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이게 성장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국민주긴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셔서 의견을 좀 얻고 싶습니다. 기대감 가져도 될까요? 사실 인공지능에 집중을 오늘은 해본다고 한다면 이전에는 대기업 가운데 KT에 대한 집중도를 높게 봐주셨는데 오늘은 좀 상황이 변해서 그 텀이 조금 이쪽으로 넘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서 KT에서 공이 네이버로 넘어왔나? 이렇게도 생각도 해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뭐냐면 우리가 이제 챗 GPT하고 서치 GPT는 좀 결이 다르죠. 챗 GPT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쉽게 얘기하면 논문 작성이 가능한 거고 네. 서치 GPT는 이런 거죠. 여의도 맛집이 어디? 우리가 저처럼 독수리 탑업으로 1분에 걸쳐 쳐야 되는 게 말로 하면 바로 이제 그 시간에 이미 벌써 검색이 끝나버리는 거죠. 자, 약간의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네이버가 한다라는 건데 네이버 이전에도 구글도 이제 엊그제 뉴스가 나왔죠. 챗 GPT 때문에 구글의 검색 엔진이 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핵심은 네이버가 이렇게 발빠르게 서치 GPT를 발표하게 됐다라는 게 이미 기본적인 기술들은 웬만한 플랫폼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 기술을 오픈했냐 안 했냐는 건데 챗GPT가 이제 오픈이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자신들의 어떤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KT 같은 경우도 이게 그 MSS 서치 챗GPT가 나왔을 때 KT가 그때 개발했나요? 아니죠. 그렇죠. 이미 개발이 예전부터. 끝난 네. 거죠. 끝난 것을 이제 적용하는 걸 발표했기 때문에 이미 이 기술에 대한 어떤 뭐 난이도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웬만한 기업들은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정교한 것이냐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냐. 이제 구글이 얘기했을 때는 윤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공개를 안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무너지는 단계다라고 이제 본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김천영 이사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를 했는데 쉽게 밀리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증 편향이 생겨버린 겁니다. 야, 이거는 영원한 재료네. 그리고 계속해서 재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쉽게 끝나지 않는 거야. 저는 이런 섬찟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닷컴이라는 것만 붙으면 그게 1년 이상 테마를 끌었었어요. 그게 버블이었죠. 지금은 GPT만 붙으면 무조건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KT에서 네이버라고 한다면 이제 위험감이 좀 덜하죠. 내가 개별 종목을 이제 GPT를 따라간다는 것은 변동성이 시작되니까 겁이 나는데 서로 네이버는 물려도 내가 걱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GPT에서 물리더라도 이제는 개별 종목에서 물리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물리면 언젠간 턴할 수 있는 거야 라까지 붙은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자, 네이버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볼 때 펀드멘탈과 수급을 같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재료와 수급이 같이 붙어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못 샀던 GPT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확증 편향까지 붙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GPT로 네이버를 해석하자면 그 외에 다른 네이버를 해석하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오히려 부정적인 것은 실적에서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최근에 지금 오늘 이제 기관들이 붙은 단기 수급이 붙었다라는 거 그것은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저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네이버는 수급 논리를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문자를 하려다가 그냥 전화하지 하고 요즘은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문자가 더 빠른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예. 전 전화가 조금 빨라서 저도 열심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수급적인 논리로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지금 인공지능과 엮어서 네이버 중심으로 첫 번째 키워드 풀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치면이라는 아까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닷컴버블 그 이후에는 P2E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코로나 시기 P2E만 스치면 잘 갔던 게임주였죠. 그 가운데 있었던 위메이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자 오늘 장에서 P2E 게임에 대한 키워드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위믹스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오늘의 시세에 대해서 여기에 의미를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차 의원님의 약간 코멘트 좀 짧게 들어보고 갈게요. P2E 다시 시작의 센터에 들어오는 중 아니면 단기 이슈 어느 쪽이실까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 상당히 재밌습니다. 일단은 신작이 나왔죠. 네, 미래이라는 미래엠이요. 신작이 네. 나왔고 이게 상당히 이제 곽광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작에 곽광을 끌는 것은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개념이죠.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야, 미래엠이 뭐야? 라고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신작은 한 일주일 정도에서 열흘 정도는 한 달 정도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에서도 위마우미스 같은 경우 글로벌 1위까지 달성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무너졌잖아요. 그것을 일단 보자라는 거. 그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아까 얘기한 이 AI에 대한 개별 종목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자금들이 미래 매물 보고 위메이드에 달려들고 요즘 시장은 가장 수급 논리로 설명이 잘 되는 잘 시장인 되는 거네요. 시장이에요. 네. 고수급들이 몰려오고 네. 여기에 더군다나 P2E라고 해서 메타버스까지 붙으면서 또 수급이 들어오죠. 또 STO 관련해가지고 이제 코인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게 누구죠? 위메이드다. 위메이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메이드가 미르 M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P2E 때문에 올라가냐?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메타버스로 올라가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정말 최고의 재료를 갖고 있는 거다. 근데 안타깝게도 위메이드가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실적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 역시 수급 논리로 인해서 지금 쏠림 현상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PT 같은 경우 뭐 다른 업종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종목들은 안 따라가잖아요. 그렇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석 이사님도 고개를 끄덕여 주셨는데 네. 이 수급 논리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어제 급등했던 STO 관련주에 대한 그 흐름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왔고 여러 가지 수급이 지금 집중된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위메이드는 여기서 뭔가 수익 실현을 빠르게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다른 쪽에 대한 대기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 수급의 흐름을 저희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될까? 재료가 너무 많아서요. 일단 이게 이제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코로나19 때 급격하게 지수가 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지수가 올라왔어요. 그때 이제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 새롭게 참여하신 주린이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의 조정이 어떻고 수급이 어땠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매수하고 자고 나면 올라가고 매수해놓고 다음 날 되면 올라가고 다음 주 되면 올라가고 그러한 시장을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올해 작년 1월부터 1년 내내 이제 지수가 빠지니까 가장 힘들어했어요. 그렇죠. 올라간 것만 봤는데 계속 내려가니까. 근데 지금 이 테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로봇이라든지 AI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올라가는 모습을 봤는데 이 여기서 이제 매매에 이제 기쁨을 누렸던 투자자들의 심리가 과연 대형주로 몰릴 것인가? 아니면 똑같이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만한 재료를 가진 종목으로 이동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전자보다는 당연히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결이 같다라는 거예요. AI라든지 로봇 쪽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그 자금이 저는 대형주로 가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매매를 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을 만한 그동안의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그 거품들의 가격이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NFT라든지 위믹스라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러니까 뭐 2만 원, 5천 원대였던 주가가 22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뭐 2만 5천 원, 3만 원대 지금 오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에서 보면 정말 본업 그러니까 미래엠이라든지 뭐 P2E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을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만약에 위메이드가 게임주의인데 게임 이야기를 하지 않고 토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위믹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저는 아마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드렸을 거예요. 네. 하지만 본업에 충실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잠시 숨고르긴 나올 수는 있어도 이 미래엠의 향후 흥행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사님 신작에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신작 본업을 잘하는 쪽 여기에서 흥행 여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오늘 나온 수치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은 저희도 함께 팔로우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급 논리인가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SM 3.0 선포 그리고 오후장에 특히 더 엔터가 강합니다. 리오프닝을 쭉 봤더니 리오프닝이 강한 건 아닙니다. 실적주가 다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SM 올라서면서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거든요. 이걸 이렇게 묶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오후에 이 SM 3.0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7% 그 고점에서 살짝 후퇴하긴 했습니다만 엔터가 갑자기 활기를 띠어요. 이건 저희가 연결고리를 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연결고리는 주주환원 정책과 주주 친화 정책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SM 같은 경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수만 의장이 이제 드디어 그 외부 펀드에
주주에 대해서 이제 좀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죠. 행동주의 펀드와 이제 마찰이었었죠. 우리가 행동주의 펀드와 부딪혔던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SM이 그랬고, 이제 KT 같은 경우 행동주의 펀드의 이제 제안을 반대를 했죠. KTNG요. 네. KTNG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 세 회사들의 약간의 결이 다른 건 뭐냐면 KTNG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이제 정부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뒷잡음들이 좀 나오고 있죠. 자녀분들에게 이제 상속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SM도 좀 이해가 나오는 게 이수만 의장이 지금 그 전에 있었던 본인의 회사에 대한 문제들이 나중에 조금 안 좋은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차단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SM 같은 경우 이렇게 저는 연결고리를 찰 수 있는 거죠. 행동주의 펀드의 얘기를 들어서 주주 친화 정책으로 갔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고요. 여기에 이제 일환된 게 이번에 소통을 관련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행동주의 펀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SM의 정상화일까요? 자신들의 이익의 극대화일까요? 이 극대화가 1순위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결국 SM을 주가를 올려야 그들의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냉정한 시각이죠. SM의 본업을 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세력 간의 싸움이다라고 한다라면 주주 입장에서 본다라면 세력 간의 싸움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매매 방법이 되겠죠. 네네. 매매 방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행동주의 펀드의 목적은 뭐죠? SM을 정상화시켜서 SM의 그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라는 거죠.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SM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 일환으로 보면 이수만 의장이 물러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주들과 소통하겠다라는 것들, 팬들과 소통하겠다라는 것들, 이러한 정책들이 저는 SM에서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SM은 중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7만 원서부터 지금 9만 5천 원까지 오늘 올라가면서 윗꼬리를 강하게 달기 때문에 일단은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쉬어준다라면 SM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행동주의 펀드가 붙었기 때문에 이들이 나갈 때까지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에 들썩이는 종목들 많잖아요. 주주 친화적 정책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오늘 SM 3.0 이 뉴스가 나와서 여기를 조금 활용해 볼까라는 질문을 김재선 이사께 드려볼게요. 사실 오늘 지금 나온 소화가 되고 있는 건 IP 전략에 대한 거고요. 2차 발표가 사업 전략, 3차 발표가 3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투자 전략, 해외 전략까지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 됩니다. 이걸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일정 매매가 이 부분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3.0의 반응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 엔터테인먼트의 일정적인 트레이딩 방법은 이러한 어떤 사업 전략보다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제 데뷔라든지 네. 복귀작 이러한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3.0이 1년에 2팀 이상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그렇죠.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떠한 팀이 어떤 형태로 어떠한 멤버 구성 그리고 어떠한 또 이 성별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지 이것을 좀 보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엔터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 그리고 엔터사들이 시장에서 정말 보여줬던 아웃퍼폼은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3.0이라고 하는 SN 3.0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방점을 찍어주긴 했지만 네. 기업에 좋고 나쁘고와 주가가 여기서 더 가고 안 가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다 하지만 과연 주가가 이 구간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SM만 놓고 봤을 때요. 네. 고점을 찍고 오늘 탄력이 좀 많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선 너무 긍정론만 펼치면 안 된다로 저희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엔터사들이 오늘 움직이는 것은 어찌 보면 시총상의 대형주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조금 부진하고 그리고 어제 좀 반짝 강했던 제약바이오주가 밀려주면서 어느 정도의 수급의 이동 현상 때문에 이제 이 단기적인 매수세가 한 번에 확 붙었던 그러한 상황인데 이 자금들이 유지가 되지 않고 지금 SN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1년에서 1년 반 동안 큰 박스권에서 횡보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횡보를 했을 때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떠냐면 지루한 거죠. 이건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손절을 할 만큼 빠지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굉장히 좋은 뉴스와 함께 시세가 이제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답답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좀 매도를 하고 나도 다른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간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또 조정이 저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의 신규 매수 접근은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또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이 되면 꼭 저희와 공유를 해주시고요. 저희 2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플랫폼주와 함께 시총 상위주 가운데 반짝이는 종목이 이쪽입니다. 오전장에는 자율주행만 가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수급이 붙고 있고요. 완성사 쪽이 버팀목 역할을 해주면서 매기 확산 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주도주가 될까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 김재석 이사님과 바로 먼저 시작해 볼게요. 주도주가 될까요? 사실 반도체주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수급이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수급이 지금 자동차로 유입되는 구간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서 어떻게 이 수급 현황과 함께 이 지수 안에서 하는 역할 생각을 하신지 공유해 주세요. 올해 주도주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려울 수 있다. 1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네. 분기상 주도주는 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 생각이 듭니다. 오호. 이유는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이제 또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화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기 민감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곤 있지만 금리가 빠르게 인상이 되면서 자동차를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작년보다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판매 대수는 올해 상반기에 우리가 조금 불안해하거나 불확실성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생각보다 좋은 성과들을 냈다라는 것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들어온 자금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흐름이 올해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1년을 놓고 봤을 때 길게 갈 것인지는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와 자동차 하면 우리가 엮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율주행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친환경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저는 기업별로 혹은 분야별로 조금은 다르게 매매 전략을 또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분기에 이사님은 어느 쪽 가장 긍정적으로 보세요? 완성차라고 한다면 뭐 판매 대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자율주행으로 또 넘어가서도 뭐 차량용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기술력 여러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적한다면 오늘 타이어도 있고요. 네. 좀 좁혀주세요. 자동차가 너무 범위가 넓네요. 일단은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조금은 더 납수 효과를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분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이 차량용 반도체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중소형 기업이긴 하지만 KEC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그 중에서 SiC 전력 반도체를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는 일정한 전력을 반도체에 공급해서 반도체의 효율을 높이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이 기업을 제가 이제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국산화했다라는 거죠. 모든 기업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국산화가 혹은 내재화되지 않으면 마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실제로 테슬라 쪽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자동차주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현대차라든지 기아는 조금 무거울 수는 있지만 KC와 같은 중소형 기업들은 변동성을 통해서 한번 수익을 창출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주, 완성차 지금 접근은 너무 무겁다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괜찮게 보실까요? 워낙 소외된 종목에 대한 러브콜이 예상 밖으로 강하게 나오는 요즘 시장이라 위원님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소외 종목들의 리바운드가 나타나는 것은 소외 종목 리바운드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이게 어떤 개별 이슈, 건설주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들이 올라온 것들이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뉴스가 저희를 찾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에 지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IMF가 우리 세계 경제 성장률을 대부분의 국가들을 다 올렸는데 우리만 낮췄죠. 맞아요. 2.0에서 1.7로 일본보다 낮췄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가장 강한 내구재인 자동차의 판매가 둔할 수밖에 없겠죠. 조금 전에 속보가 떴네요. 테슬라가 국내에서 가격을 또 인하했네요. 이런 부분들 되면 현대기아차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지금 우리 이제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원했던 것 이재용 부회장에서 회장이 된 이후에 삼성의 다양한 투자들을 좀 바랬었죠. 근데 진짜 정말 삼성이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메이저급 얘기는 잘 안 나요. 우리는 정말 큰 것을 인수해가지고 삼성이 뭔가 하나 큰 것으로 나갈 것으로 봤는데 작은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뉴스들이 현재 지금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죠. 오늘은- 삼성이 로봇을 투자한다. 네. 삼성이 인공지능 투자한다. 삼성이 지금 BMW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이런 거. 오늘은 그럼 차량용 반도체인가요?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더 진화가 돼가지고 저는 아침에 그 뉴스를 보고 차량용 반도체구나. 이게 지금 자율주행차까지 가버린 거예요. 네.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중요하지만 데이터 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 시장은 굉장히 삼성 얘기만 듣으면 흥분해 버린다라는 거죠. 삼성만 안 가요,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죠. 자, 본인이 가야 되는데 밑에 있는 애들만 자꾸 이렇게 들썩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팩트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차량은 결국 Q가 중요한데 이번에 4분기 실적 그리고 5분기 실적을 현대차가 밝힌 게 스스로 그래요. 2022년에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환율 효과다. 환율 효과다라고 스스로가 밝혔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3분의 1은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Q까지 떨어진다면 더 날아가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펀더멘탈을 보셔야 되겠고 지금의 구간은 잘 받는 거. 특히 이제 차트상 보면 지금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17만 7천 원이 딱 벽이에요. 이게 언제냐? 우리가 1월 27일 날 17만 7천 원.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17만 7천 원을 꽂고 지금 봉이 저 안에 갇혀 있잖아요. 저 봉을 위로 뚫어줘야 돼요. 아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금 왜냐하면 양봉 밑에 음봉 세 개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 간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지금 오늘 양봉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1월 27일 음봉 아래 있잖아요. 저걸 뚫어주면 물론 이제 저건 수급과 차트 모양으로 갈 수 있겠지만 저렇지 않다라면 오늘 반등은 아직까지는 좀 모호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삼성과 BMW가 지금 손을 잡는 속도가 좀 가팔라요. 최근에 BMW가 제일 고가급 차량 10대가 들어왔는데 BMW가 스스로 밝혔습니다. 삼성 임원용이라고.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 삼성 S자의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삼성이 BMW 고가 차량을 임원용으로 구입한 거예요. 그러면 자, 삼성이 결국 BMW와 협업을 이어가겠죠? BMW 입장에서도 삼성이라는 그룹의 반도체와 배터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겠죠? 전 그러면 오히려 삼성 S자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결고리를 가져가시는 것도 재미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아이디어 싸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디어를 잡고 기다리는 매매에 대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계속 저희가 잡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연장선상에서 삼성 SDI까지 좀 뻗어나가 봤습니다.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저희 1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친환경 쪽은 따로 건드리지 않았는데 여기서 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뉴스상으로 뭐 시세가 분출이 됐다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약간 꿈틀거리는 정도인 것 같아서 조금 자세히 여기서도 좀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죠. 김채서 이사님, 저희 수소 키워드를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좀 두 갈래로 본다면 수소차,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이쪽이잖아요. 지금 어느 쪽으로 바라보는 게 시장 트렌드에 맞는 겁니까? 일단은 수소차를 가지고 돈을 벌기에는 뭐 우리나라 완성차들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글로벌 기업들도 기술을 선도한다라는 느낌이지 당장 수소차를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개념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이미 지금 시대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확정이 됐고 전기차의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인데 수소차는 단지 전기차 그 다음의 기술을 좀 뽐내기 위한 저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소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기대감을 높게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수소에너지가 갖고 있는 출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민을 해봤을 때는 저는 산업용 혹은 발전용으로서의 이 사용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소차보다는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한 뭐 발전용, 산업용 이쪽 산업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두산퓨얼셀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산퓨얼셀은 뭐 수소에너지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발전용, 산업용 발전기를 이제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수소 연료를 이용한 또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수소차 관련 움직였었던 종목분들을 보시기보다는 두산퓨얼셀을 조금 긴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자동차는 전기차까지만 보는 게 저는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의원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실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수익성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트리거를 보기보다는 저희는 계속 수소와 함께 공공 쪽의 트리거만 봐야 되는 게 맞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려요. 원래 산업의 개화는 공공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주는 것들, 네. 그다음에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정부는 의무 구매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민간의 힘을 빌리기에는 초기에 민간들이 이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공공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결국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정부 방침이 된다라면 우리가 세금을 썩어서라도 일단은 산업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아니 개인 차는 사는데 왜 세금을 줍니까? 이 산업을 키워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수소도 마찬가지죠. 유럽 같은 경우 원래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 쪽에 보조금을 줘서 산업이 개화되니까 이제 보조금을 줄여가잖아요. 맞아요. 이런 트렌드로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정부가 이제 수소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차가 여러 대가 있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 많아야 2대, 3대죠. 보통 한 대고요. 근데 수소차를 제가 만약에 탄다라고 한다면 지방을 못 가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힘들죠, 사실은. 힘들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개가 되려면 지금 이제 오늘 나온 어떤 모 증권사 리포트에서 보면 유럽에서 한다는데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충전소가 유럽의 목표가 180개예요. 유럽 전역에 충전소 180개 갖고 수소차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힘들다고 봐야죠. 특정 도시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산업이 개화되는 부분들과 우리의 어떤 상상력과는 좀 괴리감이 있다. 저는 김태형 이사께서 정확히 맥을 짚으셨다라고 봐요. 이것은 연료전지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료전지가 있으면 수소를 안정적으로 거기다가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 또 산업의 특성상 지금 이제 포항제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부생수소가 나오거든요. 네네.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부생수소가 나오는 걸 가지고 이것을 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산업에 있어서의 한 축이지 이게 시대를 바꿀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소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고요. 저희 오늘 AS 종목까지 있어서 조금 빠르게 속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서 삼성 SDI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AS를 오늘 받아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12% 넘는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전략도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원픽까지 압축해서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삼성 SDI가 조금 약간 72만 원 부근에서 조금 목에 차 있는 듯한 느낌들은 좀 받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도 저는 2차 전지 중에서는 좀 올 상반기까지는 조금 묵직하게 끌고 가셔도 될 만한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삼성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행보들을 좀 보이고 있고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협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 들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셀은 분명히 완성차 업체들의 내재화가 저는 걱정이 되고 있는 한 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5년, 10년 들고 갈 종목은 아니지만 올 상반기까지는 새로운 퍼포먼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분들의 흔들림을 잘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 상당히 매력적이죠. 네. 자, 오늘 관심 종목은 저는 JYP 엔터입니다. 오늘 이제 SM이 불러일으킨 엔터 쪽인데 저는 JYP 엔터에 대해서도 꾸준히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슈는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어떤 이슈들, 트리거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보고 지금 JYP 같은 경우, JYP 엔터 같은 경우 전혀 흔들림 없이 꾸준히 지금 우상하고 있죠. 따라서 가장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 있어서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다. 자, 제가 거래량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 얼굴 옆에 차트를 보면 주가만 놓고 보면 굉장히 고점이죠. 저걸 어떻게 따라서 해야 돼? 근데 밑에 보면 거래량이 죽어 있어요. 저 얘기는 뭐죠? 지금 밑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팔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팔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읽어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 10만 원까지 높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7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과도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AS 종목까지 있기 때문에. 네. 자, 두 분 에이스셔서 그런지 역시 AS가 좀 있습니다. 이제 케어텍 수익권입니다만 AS를 꼭 부탁드리는 이유는 앞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죠. 손이 빠른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수익을 어떻게 실현하는 게 나을지 향후 전략도 짧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원픽까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도 오늘 AS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은 좀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지케어텍을 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본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이지케어텍을 중장기적으로 가치를 보고 간다라기보다는 원격 의료 테마에 좀 힘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한 것이기에 수익권이신 분들은 절반 혹은 그 이상의 비중은 한번 수익을 확정 지어주시고 추후에 다시 뭐 이지케어텍 기준으로 보면 25,000원 부분까지 조정을 받아주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매도를 하시고 이제 종목을 어떤 걸 살지 이제 고민하신 분들 중에 저는 자동차 쪽이 그래도 HL 만도를 필두로 자율주행이 한두 번 정도는 또 관심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 다 안고 있는 자동차이긴 하나 완성차들이 여전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만도를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동성이 많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4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면 손절 대신에 올라가게 된다면 48,000원과 5만 원에 각각 나눠서 한번 매도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각 엔터와 자동차 쪽에서 원픽 선정해 주셨습니다. 요점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